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을사늑약의 과정과 한일의병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는 벌써 공부했지만 영상이 필요할 수도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영상을 촬영합니다. 대한제국은 서양의 나라들과 외교활동을 하여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 일본 제국주의의 간섭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되었어요. 일제 특사로 대한제국에 온 이토 히로부미,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즉 일본의 외교관이죠.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일본 왕이 보낸 외교관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궁궐을 포위한 상태에서 고종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외교권을 빼앗는 조약을 강제로 체결합니다. 을사년에 일어난 늑약,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라 을사늑약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가슴 아픈 역사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이토 히로부미는 왕인 고종 황제를 만나러 오면서 칼과 총을 그대로 차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끝났소. 여기에 서명하시오. 여기는 뭘까요? 바로 을사조약, 즉 외교권을 빼앗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외교권을 일제에 넘긴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조약문을 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고종은 절대로 하지 않죠. 그리고 고종이 그 방을 나가버리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왕이 없는 상태에서 조선의 몇몇 대신들과 일본의 관료들을 모아두고 이 조약을 체결해버립니다. 그때 상황은 우리 조선의 왕실 경복궁을 일본 군인들이 둘러싸고 포사격 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포탄을 마구잡이로 여기저기 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건물을 부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겁을 준 것이죠. 이렇게 일본의 대한제국의 왕실과 조선의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강제로 늑약을 체결한 겁니다. 고종은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실 미국과 영국이 이미 그때 당시에 일본과 합의한 내용이 있었어요. 대한제국이 너희가 대한제국을 침략하는 것, 외교권을 빼앗는 것을 우리가 눈 감아줄 테니 우리의 이익을 보장해달라. 바로 강대국들 사이에 은밀한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의 피해자는 바로 대한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알렸더라도 크게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일제는 고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럼 을사늑약이 무효인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두 나라 간의 조약이면 당연히 두 나라의 지도자인 왕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고종이 거부한 조약을 일제가 강제로 체결했기 때문에 바로 무효인 조약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약이라고 하지 않고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을사늑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일의병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제에 대항한 의병은 처음 언제 일어났냐면 을미사변, 즉 명성황후를 일본 낭인무사들이 시해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단발령이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대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해서 우리의 몸을 부모가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도 말이죠. 자를 때는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고 조금씩 자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처럼 머리를 짧게 자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을미사변 이후 내정개혁으로 개혁을 한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백성들의 머리를 깎게 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의병이 처음 지방 유생층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 혼란 속에서 단발령이 취소되고요. 결국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 고종이 해상 명령을 내리자 의병은 스스로 해산합니다. 그러나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다시 일어납니다.
처음엔 단발령 때문에 일어났지만 이번엔 나라를 뺏길 것 같은 위기 상황에 의병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들은 을사늑약의 폐기를 요구하며 취소하라는 거죠. 격렬한 무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 시기 의병 활동에는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요. 특히 신돌석과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들이 등장했습니다. 여기 신돌석의 그림이 있습니다. 실제 그림은 실제 실물화는 아니고요. 민족 기록화로 그 모습을 그냥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지도를 볼게요. 자, 의병장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홍범도부터 이소은, 유인석, 신돌석, 노은규, 민긍후, 민종식, 최익현, 임병찬, 안규홍 등 전국 방방곳곳에서 의병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서 일제에 맞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평민 출신이었던 신돌석이 이끌었던 의병 부대는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일본인이 살던 집을 집중적으로 부수고 관할을 습격했으며 일본군을 무찔렀습니다. 이런 활약으로 신돌석은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고종이 강제로 물러나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운동이 한층 강하게 전개됩니다. 군대까지 해산시켜버렸다는 거죠. 일제는 대한제국의 군대도 없애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하고 고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군대까지 해산되니까 이제 대한제국은 나라라고 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병이 한층 더 강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일제는 대대적으로 의병운동을 탄압했고 많은 의병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의병들은 만주나 연해주, 지금의 중국 땅입니다. 조선 땅, 대한제국이 있던 우리 한반도에서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만주나 연해주로 옮겨서 항일투쟁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항일 의병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